경기도 버스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7.3%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당장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도형 청대 연구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버스 노조가 예고한 30일 총파업, 예견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버스 노조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일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97.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전국적으로 총파업 버스 관련해서 총파업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시 경기 버스 노조 측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광역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14.4% 인상하고 완전 주 5일제 근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도와 버스 업체에서 준공영제 원가 산정 재용역을 통해서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노조는 조정 신청을 취하를 했었습니다. 당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들도 버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조 측에서 파업을 철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협상이 경기도가 타결되지 못한 채로, 즉 유보된 채로 끝이 나면서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버스 노사는 준공영제라든지 민영제에 관한 노사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단체 교섭을 하면서도 입장차를 결국 줄이지 못하고 최종 결렬에 이르게 되면서 총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파업 카드를 노조가 꺼낸 거 결국은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버스 운전 기사들의 근무 여건, 처우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이라든지 낮은 임금, 그리고 이 처우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준공영제 운수 종사자들은 월 한 60만 원 정도 덜 받고 있고요. 또 민영제 운수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격일제인 민영제의 경우에는 하루 운전 시간이 17시간에서 18시간가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의 버스 업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 전세 버스 등으로 인력 유출이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 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인력난은 더 심해지고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민들과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해서 일일 2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금 경기 도내 민영제 관련된 버스는 한 대당 운전자 수가 두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일 2교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버스 노조의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버스 노조는 준공영제인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 수준의 임금으로 해달라. 그리고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면 준공영제 전환을 좀 요구하면서 이번에 총파업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버스 노동자들의 나아지지 않은 처우 개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버스 노조에서는 아예 그냥 전부 다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내버스에 대한 전면 준공영제 도입은 또 김동연 지사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는 시군을 넘나드는 노선에 한해서만 준공영제를 전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하긴 하되 일부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도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버스 면허권이 일선 시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도는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시군을 운행하는 필수 공익노선 200개를 우선 전환하겠다.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약
960억 가량 되고요. 예. 도비 30% 그리고 시군비 70%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200개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전체 시내버스 도내 시내버스 노선이 1,850개 가량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개 노선은 채 11% 정도에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는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고용 승계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부담을 이유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또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버스 노소 측에 있어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한해서만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경기 버스 노조 경기도청 앞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죠. 네. 이대로 30일에 파업 들어가면 결국은 또 피해보는 건 경기도민들 아니겠습니까? 해법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경기 버스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네. 실제 이제 총파업이 30일 감행이 될 경우에는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서로 입장차가 너무 현격하게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조 측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버스 노조 주장대로 도내 모든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선 해법으로는 우선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을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과 그 버스 면허권이라는 과제 한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가 지금보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은 사측에서 민영제를 운영하는 사측에서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 파업 세타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빨리 좀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